안녕하십니까. 한눈에 알아보는 우리 나무라고 하는 나무도감 책의 저자 박승철입니다. 오늘은 두릅나무과의 팔손이라고 하는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팔손이라고 하면 새집증후군의 원인 물질인 포름알데히드 가스를 제거해주는 능력이 뛰어난 나무가 바로 팔손이라고 합니다. 팔손이라고 하는 이 팔손이라고 하는 나무는 꽃이 피는 것이 특이하게도 11월 달에 꽃이 핍니다. 이 꽃이 11월 달, 그러니까 초겨울에 꽃이 피는 나무가 바로 팔손이인데, 다른 나무나 다른 풀들이 꽃이 피는 것을 보면 보통 봄이나 여름에 꽃이 피는데, 팔손이는 특이하게도 겨울이 다 돼서 11월 달에 꽃이 핀다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팔손이는 벌이나 나비들이 찾아오기 어려운 계절에 꽃이 피어서, 이 꽃은 개화기간이 길죠. 개화기간이 길게 초겨울에 피어서 오랫동안 꽃이 피어서 추위와 배고픔에 시달리는 곤충들이 찾아오기를 기다리게 되는 꽃이 바로 요 팔손의 꽃입니다. 팔손의 꽃을 보면 이렇게 동글동글한 공처럼 생긴 이러한 꽃을 우리들은 우산꽃차례라고 합니다. 우산꽃차례. 한자로는 산형화서라고 하는데, 여기 꽃의 요 꽃자루들의 길이가 똑같다. 그래서 우리가 우산을 펼 때 우산살의 길이가 똑같은 것처럼, 길고 짧지가 않고 다 똑같은 길이인 것처럼 요 꽃자루의 길이가 다 똑같다. 길이가 똑같다 할 때 이러한 꽃차례를 우산꽃차례라고 합니다. 근데 이 우산꽃차례의 이 꽃이 한 개만 피는 게 아니라 여기도 한 개가 피고, 여기도 꽃차례, 우산꽃차례가 있고, 여기도 우산꽃차례가 있고, 그 우산꽃차례 아래쪽에 여기도 또 우산꽃차례가 또 있습니다. 또 있고 해서 전체적인 모습을 보면 우산꽃차례들이 모여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원뿔 모양을 하게 됩니다. 삼각형인 원뿔 모양의 형태를 해서 이러한 전체적인 꽃차례는 원뿔 꽃차례, 한자로는 원추화서라고 하고, 우리말로는 원뿔 꽃차례라고 하는 이러한 우산 꽃차례가 모여서 원뿔 꽃차례가 되는데, 이 꽃차례의 길이가 여기에서부터 요 끝에까지의, 여기에서 요 아래까지의 길이가 20cm에서 40cm 정도로 커다란 꽃차례를 이루게 되면서 요 원뿔 우산 꽃차례에는 많은 꽃들이 이렇게 다닥다닥 달리게 됩니다. 다닥다닥 달리게 되는데, 요 우산 꽃차례에 서고 있는 요 꽃 하나는 양성화 쌍성꽃입니다. 쌍성꽃으로 한 개를 딱 떼어보면 이런 모습이 됩니다. 그래서 쌍성꽃이라고 하는 이유가 이렇게 수술 때도 있고 꽃밥도 있고, 그리고 여기 암술 때도 있고, 그 아래에 이렇게 이러한 미씨가 들어있는 씨방 부분이 있고, 이러한 구조를 다 가지고 있어서 이 꽃 하나는 나중에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능력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꽃 하나가 열매가 다 될 수 있다. 그래서 나중에 열매를 맺은 것을 보면 꽃의 숫자만큼 열매가 많이 달린다. 그래서 이러한 꽃을 우리들은 한자로 양성화라고 하고, 우리말로는 쌍성꽃이라고 합니다. 이런 쌍성꽃이 피는데, 이 꽃을 꽃 한 개는 보면은 지름이 6에서 8mm 정도 됩니다. 이렇게 꽃 하나는 지름이 6에서 8mm 정도 되는데, 꽃잎도 5개, 그 다음에
요 수술도 대개 5개인데 요 지금 꽃이 좀 특이하게도 수술대가 6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대나 암술이 다 6개인데 꽃이 피었을 때 보면 여기 암술이 하나처럼 보이지만 요 한 개처럼 보이는 암술대는 사실은 5개 정도의 암술이 모여서 이렇게 딱 달라붙어 있는 거죠. 이렇게 합생해서 있는데 나중에 꽃이 다 떨어지고 나서 보면은 암술대가 이렇게 보통 5개가 있게 되는데 많게는 수술의 숫자가 6개인 것처럼 암술대도 6개가 되는 꽃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 아래쪽에 아까 요 초록색 부분이 미씨가 들어있는 씨방이라고 했는데 여기 이렇게 접시를 엎어 놓은 것 같은, 그릇을 엎어 놓은 것 같은, 이러한 찻잔을 엎어 놓은 것 같은 이러한 모습에 이게 무엇인지 아시는 분 있습니까? 요걸 위에서 보면 이렇게 보이겠죠. 이렇게 보이고 이렇게 도톰하게 볼록 튀어나와 있는 이 부분을 우리들은 한자로 화반이라고 합니다. 우리말로는 꽃쟁반이라고 하죠. 이렇게 꽃쟁반이라고 하는 화반이 다른 꽃과는 달리 이렇게 도톰하게 이렇게 도톰하게 도드라진다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이 화반이라고 하는 것에 여기에서 요 부분에서 화반의 아래쪽에서 꽃잎이 달리고 꽃잎과 꽃받침이 달리고 그 부분에서 이렇게 수술이 올라오는 거죠. 그래서 요 부분에서 수술대도 달리고 꽃잎도 달린다. 그런 것이 바로 요 화반이고 화반의 위쪽에는 암술대도 달린다. 이게 바로 화반이라고 하는 꽃쟁반입니다. 이러한 꽃쟁반을 가지고 있는데 요 암술대는 꽃이 피었을 때는 이렇게 한 개로 보이지만은 나중에 꽃잎도 떨어지고 꽃잎도 떨어지고 수술도 다 떨어지고 나면은 이렇게 암술대만 남게 됩니다. 암술대만 남게 되는데 요 암술대는 나중에 이것이 아래쪽에 미씨가 들어있는 씨방 부분이 자라서 열매가 되었을 때 보면 바로 이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요 아주 예쁘고 특이하고 신기한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데 여기에 보면 조금 전에 우리가 화반이라고 했던 꽃쟁반 부분도 이렇게 열매가 다 익었을 때까지 이렇게 남아 있고 요 화반 위에 있던 암술대 5개의 암술대들도 끝까지 이렇게 남아 있게 됩니다. 이렇게 암술대가 열매가 다 익었을 때까지 떨어지지 않고 남아있는 이러한 암술대를 우리들은 영구 암술대라고 하고 한자로는 숙존화주라고 합니다. 이런 숙존화주도 남아있고 꽃쟁반도 열매가 다 익을 때까지 그대로 남아있다고 하는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요 열매 하나는 우리들이 한자로 핵과라고 하죠. 핵과라고 하고 우리말로는 굳은씨 열매라고 하는데 요 핵과 굳은씨 열매의 대표적인 것이 우리 복숭아가 있습니다. 복숭아가 핵과의 대표적인 열매인데 요 열매 그러니까 팔손이의 열매도 핵과 굳은씨 열매이기 때문에 요 열매는 복숭아처럼 얇은 열매 껍질이 있고 복숭아처럼 얇은 열매 껍질 속에는 달콤한 액즙이 많이 들어있는 복숭아는 달콤한 액즙이 쫙 흐르죠. 꽉 깨물면은 달콤한 액즙이 쫙 흐르는데 여기에서도 얇은 열매 껍질 속에 요 열매살 속에는 액즙이 많이 들어있는데 요거 먹지 마세요. 이 나무는 유독성 식물입니다. 팔손이는 유독성이기 때문에 함부로 먹어서는 큰일 납니다. 함부로 먹어서는 큰일 나니까 함부로 먹지는 말되 요 열매의 구조는 복숭아처럼 요 속에 열매살이 들어있고 열매살 속에는 액즙이 많이 들어있고
또 복숭아처럼 요 열매 하나 속에는 복숭아를 보면 커다란 씨앗이 딱딱 커다랗고 딱딱한 씨앗이 딱 한 개가 들어있는데, 요 팔손이는 요 열매 속에 보통 이런 씨앗이 5개 정도가 들어있는데, 요 씨앗을 만져보면 딱딱하게 굳어있다. 이게 딱딱하게 굳어있다 해서 이것을 굳은 씨 열매라고 합니다. 그래서 굳은 씨, 딱딱한 씨앗을 가지고 있는 굳은 씨 열매라고 하는데, 요 열매 하나의 지름, 요 열매 하나의 지름은 6mm에서 8mm 정도 되고, 그 속에 들어있는 씨앗은 길이가 여기에서 여기까지, 여기에서 여기까지의 길이가 보통 한 5mm 정도 되는 이러한 씨앗이 들어있는 열매가 꽃의 숫자만큼이나 많이 달린다. 달려가지고 요거는 꽃이 11월 달에 꽃이 피었다가 지고 나면은 다음 해 2월 달이 되면 검은색으로 익게 되죠. 다음 달 2월 달에 까만색으로 익는다 하는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열매가 달린 모습을 보면 다닥다닥다닥 참 많이도 달려 있습니다. 꽃이 피었을 때 꽃도 엄청 많았듯이 열매도 많이 달린다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 아까 꽃이 지고 나면은 암술대가 남아있고 꽃쟁반도 남아있다 했는데, 이렇게 꽃이 지고 났을 때의 모습도 꽃만큼이나 아주 예쁜 이런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팔손이라고 하는 나무는 이 줄기가 참 특이하죠. 줄기를 보면 줄기가 이렇게 해갈색으로 보이는데, 줄기에 이런 V자가 보입니다. 이렇게 V자, 여기도 V자가 보이는데, 이 모습이 마치 반달곰의 가슴에 있는 하얀 V자처럼 생긴 이러한 것이 커다랗게 이렇게 나타나 보이는데, 요 커다랗게 보이는 요 V자는 바로 우리가 한자로 엽흔이라고 합니다. 엽흔, 엽의 흔적이다. 그래서 잎의 흔적이다 해서 엽흔이라고 하는데, 우리말로는 잎자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V자형의 잎자국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 팔손이는 키가 2m에서 4m 정도 자라면서 상록수죠. 1년 내내 파란 잎을, 초록색 잎을 떨어뜨리지 않고 있는 늘 푸른 나무이고, 떨기나무 관목입니다. 이러한 떨기나무의 형태로 이 팔손이는 자라게 되는데, 이 팔손이는 잎을 보면 잎이 엄청 큽니다. 잎이 커서 잎의 길이가 요 지름이라고 하는 게 맞겠는데, 이렇게 잎의 여기에서 여기까지의 길이가 20cm에서 40cm 정도로 잎의 크기가 엄청 크죠. 잎의 크기가 크면서 잎은 가죽질입니다. 가죽질, 한자로는 혁질이라고 하는데, 잎을 만져보면 상당히 두껍죠. 두껍고 잎이 초록색으로, 겨울에도 초록색으로 빛이 나면서, 이 잎에는 또 광택도 있죠. 광택도 있어서 잎이 아주 예쁘고 아름다운데, 이 잎은 보면은 이렇게 잎자루가 이렇게 나오는데, 잎자루가 있고 잎자루 끝에 잎이 달리는데, 잎이 갈라지게 되는데, 이 잎이 결각이 이렇게 생깁니다. 이렇게 결각이 생기는데, 이 결각의 숫자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건 10개가 되고, 그래서 보통 7갈래에서 9갈래로 이렇게 갈라진다. 이렇게 해서 이 갈라지는 숫자가 보통 8개가 된다 해서, 이 손바닥이 8개로 갈라진다고 해서 팔손이라는 이름이 붙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팔손이인데, 이 잎이 아주 커다랗기 때문에 이 잎은
나쁜 공기를 빨아들이는 역할을 하게 되겠죠. 나쁜 공기를 빨아들여서 요 잎은 요 잎의 얘기를 기왕 했던 거니까 잎의 얘기를 더 하겠습니다. 잎은 나쁜 공기, 탄산가스를 빨아들이고 또 다른 물질들도 빨아들이기에 충분할 만큼 잎의 크기가 크다. 잎의 크기가 크기 때문에 요 잎을 가지고 우리는 요 식물은 팔손이는 바로 공기 정화 작용이 아주 뛰어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요즘 보통 고민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새집증후군이라는 말을 많이 듣게 되죠. 새집증후군이라는 말을 많이 듣게 되는데, 새집증후군이라고 하는 것은 집을 새로 지었을 때 건물의 건축 자재에서 가스가 나오거나 또는 가구나 접착제 같은 데서 가스가 나오고 카펫이나 도료나 칠을 한 곳에서 또 방부제 등에서 배출되는 물질들로 인해서 발생하는 두통이나 아토피 피부염, 또 수면장애 따위 같은 것을 우리들은 새집증후군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새집증후군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볼 수 있는 포름알데히드에 노출이 되었을 때 우리들은 호흡의 곤란이나 눈의 자극, 또 결막염, 아토피성 피부염, 가려움증, 피부염증, 두통 이런 것이 비염이나 천식 같은 것들이 요 새집증후군 때문에 나타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새집증후군이 나타났을 때 요 팔손이를 화분에 심어서 집안에 들여놓게 되면 새집증후군의 원인인 실내 공기 중에 있는 포름알데히드를 이 팔손이의 잎이 가스를 제거해주는 능력이 아주 뛰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어서 요즘은 우리들이 화분에 심어서 집 안에 요 팔손이를 들여놓고 키우게 되는 것이 바로 팔손이입니다. 이 팔손이는 비진도가 원산지입니다. 한산도에 가까이 아래쪽에 있는 비진도가 원산지입니다. 그래서 비진도에 가면 이 팔손이의 자생지를 천년 기념물로 지정을 해서 우리가 보호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 팔손이는 우리나라가 원산지이면서 공기 정화 작용이 뛰어나고, 다시 새집증후군의 원인인 포름알데히드 가스를 제거해 주는데 탁월한 효능이 있는 것이 팔손이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잠깐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나무도감 공부는 박승철이 사진을 찍고 박승철이 글을 쓴 한눈에 알아보는 우리 나무라고 하는 나무도감 책을 펼쳐서 공부를 하였습니다. 공부를 하고 난 후에 만나게 되는 나무는 바로 내 친한 친구를 만나는 것처럼 반갑고 호기심 넘치고 흥미진진한 기쁨을 가슴 가득 안겨주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공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